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대우건설 오늘도 이제 마이너스 5%까지도 밀리긴 했었죠. 특히 반등세 없는 하락이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 이 공포감이 드는 하루였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락 저도 살짝 살이 떨리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 매집선을 기준으로 매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제 깨질 듯 말 듯한 이런 흐름들이 나와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살짝 하긴 했어요. 근데 오늘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십자봉을 만들고 마감을 해준 겁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보는 맥점 차트에서는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 그죠?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면 끝이 나기 때문에 유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어제 올려드렸던 건데 그 자리는 또 지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넘어야 될 산이 하나가 있죠. 저점 지지는 발생했지만 아직 이 맥점 분봉의 돌파가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깨지고 나서 조정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 저항을 받았던 이 맥점 분봉을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지금 맥점 라인에 있었던 이 십자봉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대우건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우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 디테일한 영상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이 와서 이 대우건설은 제가 이 맥점 분봉에서 이제 이탈이 처음 나올 때 그때 이제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먹었던 거는 이 돌파가 되면서 유지를 했던 거죠.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계속 이 밴드를 기다리겠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 조정이 깊어지면서 결국은 지금 온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노리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초강세가 나온 종목에서 이제 첫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다음 추세든 아니면 이 하락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 반등에 대한 걸 노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 이런 거죠. 자, 광전자도 광통신 대장이었어요. 그죠?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10배고 한 방에 나왔으니까. 근데 얘도 정확히 어떻게 됐습니까? 밴드 오니까. 네, 오늘 그냥 상한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제가 노리는 거예요. 대우건설도. 얘는 이제 테마주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상한가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맥점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온 거고, 자, 대우건설 역시도 이제 이 구간에선 한번 강반등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은,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우건설은 최근 하락 구간에서도 하락을 하면서도 기술적 반등 한 번씩 계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원래니까 상승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다고 하면 하락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등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나오면서 밀렸던 거예요. 근데 이 반등이 나오기 전에 이 움직임을 보면 항상 이렇게 십자봉이 뜨고 나서 다음날의 방향성이 나오더라. 특히 이렇게 저점을 깨는 십자봉 있죠. 저점. 이런 십자봉 말고 중간 라인에 있는 거 말고 저점을 깨는 십자봉. 그러니까 오늘도 저점을 깨는 십자봉이 떠준 겁니다. 이날도 16% 반등, 이날도 12% 반등. 그리고 나서 십자봉이 또 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봉은 이제 어느 위치에서 뜨냐에 따라 틀리지만, 그러니까 보통 아래에서 올라오는 매수세와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이 매도세가 이제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음 날에는 힘의 세기가 강한 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논리예요. 즉 십자봉 뒤에는 공곡이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이 나오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낮춘 자리에서 십자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방 경직에 대한 좀 가능성을 좀 크게 더 보는 거죠. 또 이런 양봉이 뜨는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봉이 어디 떴어요?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 안에서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 분석이 좀 한 개가 아니라 이 두 개가 지금 모인 거기 때문에 그 확률은 더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자, 여기에 이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이 흐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시장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장의 하락이 대부분 어떤 형태로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대우건설만 밀린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하락이 나오는데 그 하락에서 나오는 이 패턴, 그러니까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외봉으로 고점을 찍고 밀린 하락이에요. 외봉. 창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 형태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조정이 나오는 건데, 건설주들 다른 애들도 보면 그러면서 조정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얘네들도 보면은 다 대부분 이제 낙폭과대 왔다라는 거죠. 낙폭과대. 창형으로 떨어지는 주가들은 급하게 밀리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없이 그냥 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폭과대가 발생이 되면 거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존재해요. 계속 떨어진 종목은 없으니까. 보통 이 반등이 이 전체적인 상승 파동의 50%나 한 60% 구간까지도 밀리면 그때 이제 쇼커버링이나 단타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을 일으킨다. 대장주인 대우건설은 밴드에 왔고 DLNC나 GS건설은 낙폭과대 구간에 왔다. 자, 보자고요. 저점 대비 고점을 측정을 하면 그럼 이 구간이 50% 구간이고 이 구간이 이제 60%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낙폭과대예요. 낙폭과대. 왔다는 거예요. 얘들 볼까요? DLNC도 얘는 이제 GS건설보다도 좀 더 세네. 그죠? 확인을 해보면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얘는 이제 50% 구간까지 온 거네요. 그죠? 여기가 50% 구간이고 여기가 60% 구간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낙폭과대에 왔다라는 거예요. 약한 놈은 파란 밴드를 약간 안까지 들어오는 조정이 나오고 그나마 좀 센 놈은 파란 밴드의 상단까지 조정이 나오고 대장주인 대우건설은 노란 밴드를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 업종에서도 이제 반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 뭐 저항도 똑같이 받아요. 보이시죠? 깨지면은 의도적인 눌림을 계속 받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의도적인 눌림. 자, 물론 뭐 내일도 당연히 아직 돌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측 매매잖아요. 여기서 지지를 하고 돌파를 만들 것이다. 이건 이제 내일 확인해 봐야겠죠. 또 저항을 맞고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 앞에 상승 구간에서 어떻게 상승을 먹었습니까? 자, 여기서는 제가 지지를 이야기하고 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깨짐을 이야기했죠. 왜? 계속 오르는 종목 없고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매도를 이야기하고 계속 조정이라 이야기했는데 이미 이 매도가 많이 진행이 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돌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밀리면 밀릴수록 돌파에 대한 확률은 커지는 거고 오르면 오를수록 깨지는 확률도 커지는 거니까요. 이 전환에 대한 시점이 거의 다 오고 있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대우건설 대응이 당연히 무척 중요하겠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맥점에서 지금 야금야금 사고로 있는데 그 전환에 대한 이 돌파 시그널 있잖아요. 돌파 시그널. 그때 이제 비중을 좀 더 저는 확대를 할 거예요. 왜? 돌파와 안착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대우건설의 방향성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흐름이 나오면 비중을 추가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일 이제 포지션을 보다가 유지를 하면서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이 된다. 이건 뭐라고요? 반등의 시그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때 이제 제가 비중을 채울 때 여러분들에게도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저항을 받고 밀리면은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돌파를 할 때 보내드릴 거니까.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돌파 때죠. 그리고 뭐 매도를 할 때, 뭐 확장이 났을 때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엑시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왜 다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확인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이 들어가면은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